중국 조선업은 중국답게 망했다. 그런데 뜻밖의 한국이 너무 세게 나와 제대로 역관광 당한 중국 상황. 중국의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왕이 부장은 중한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원을 실현하는 판이라며 양국은 처가왕래해야 한다. 문 대통령 맨주석과 조은신 관계와 우정을 구축하였다. 두 분 정상이 이하의 중한 관계는 전환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은 대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공자의 30이라 언급하며 30년 동월이 많이 불렀고 중한 관계는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30년 양국 관계 발전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중한 경제 발전은 고도적인 상호 보완성이 있다며 양국 간이 협력을 때와 그리고 지리적인 것에 그리고 사람의 조화 등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은 앞서 만나 정용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교역액과 인적교류 등이 늘고 있다며 관계가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장은 한국에 대해서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내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무더기로 폐쇄 조치하며 제2의 한한령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과 사드보복을 당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과에서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보여준 움직임 때문에 봐왔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국 요즘은 중국에서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강한 의욕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철수하림인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점차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빠르게 중국 공장 등 자산을 팔아지우나 사업을 축소 및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더문도 빠르게 철수하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삼성중공업이 26년 만에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6년 동안 운영해온 중국 저장성 닝보조선소를 철수한다고 하자 여기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항해 시위를 벌이며 삼성은 우리 집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닝보조선소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조선소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9,955분터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연과 생능력은 30만으로 최대 4,800명의 노동자가 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떠난 이유는 중국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일정 비율의 원자재를 중국국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한국국과 자국 기술을 보호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에서는 국가재 선박을 하지 못해 결국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커지자 중국 사업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SK그룹은 베이징 SK와 SK렌터카를 매과했습니다. 현대차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대유율이 추락하자 공장 매건에 나서고 있고 롯데는 이미 백화점과 마트사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통해 들어오는 광신호를 등로 변화하는 장치 대표 기업이 삼성도 2019년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PG 생산기지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16년 한한령과 사드엑스에 이어 최근 미중 갈등과 규제 강화 등으로 현지 사업 등을 통해 전적인 사업체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코트라 중국 본분 관계자는 과거 한국 기업 제품은 가성비과 좋은 물건으로 중국에서 통했지만 지금은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어 중국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빠진 중요한 사실은 중국은 한국이 기술과 제품을 모방하거나 불법적으로 빼서 값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여 중요한 기술을 습득한 한국 기업과 제품을 밀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혀를 차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좁혀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기술로 압도하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에게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7폴드가 중국에서 대박이 난 것은이다. 지난 12일 삼성전자 갤3NZ의 중국대 사전 예약 대기자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지는 삼성의 중국분 판매량이 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달 중국의 대수술이 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62.6% 증가율을 보이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이 폴더블 기술은 중국에서도 따라하고 있지만 현안 기술의 격차를 중국인들도 알아본 것입니다. 실제로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국 제조사 TCL은 삼성처럼 못 만들겠다며 폴더블 폰을 포기했습니다. TCL은 삼성이 갤럭시 에이지를 잡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출시를 목전에 앞두고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IGL은 4분기 선보일 예정이었던 폴더블폰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품 조달 지연, 생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접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신제품 캐렌즈를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서 충분한 가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놀라운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보이면서도 놔둬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돌풍에 이어 다음 달 일본에서도 게렌즈와 플립3을 대놓는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이폰을 제외하고 외산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삼성전자는 어느 기업도 놓지 못한 기술로 초프리미엄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최고의 부동산 재벌 그룹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무려 352조 원으로 주로 가입에 의존해 부동산 사업을 벌여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분해소를 되걸고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사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신사업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도 큰 부실을 낳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쉬저인 다그룹 회장은 중국판 테슬라를 만들겠다며 스웨덴 사브를 인수하며 전자터리에는 한국 출신 인력들을 지했습니다. 반은 국내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다는 현대모비스 이준수 전문을 배터리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고 부위원장의 김상법 SK이노베이터리 기술 BMS 개발연구센터장은 김상훈 SK이노베이션 수석연분개발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몇 년 만에 전기자와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국의 기술을 데리고 가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문 인력이 중국 진출로 인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졌습니다. 중국은 3배 이상이 높은 연봉과 고대운을 약속하며 한국 기술을 데리고 갔고 이 때문에 쉽게 노하우와 기술 유출이 되어 결국 한국 기업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다고 비판하며 심지어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헝다그룹은 이 사업을 오로지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망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기자 부문을 포기하고 매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 인력들을 끌어들여 중국판 테슬라를 만들겠다는 꿈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며 점점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 아이오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가의 이 평가에서 BMW, 아우디를 제치고 전기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